강도살인 및 시신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종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 출근을 마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회 내부에서 역할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교무실무자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종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남호 기자, 최신종은 지난 4월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최신종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전주와 부산 지역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강도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최신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밤 아내의 지인 34살 A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발찌와 현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신종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인근에 유기했습니다. 같은 달 18일 오후에는 채팅 앱을 통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29살 B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의 가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범행 과정에서 B씨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은 최신종이 저지른 2차례 범행에 비춰볼 때 여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네, 이 경찰은 최신종이 지난 1년간 동안 1,100여 명을 전수 조사를 했고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북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여성 180명에 대한 연관성 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신종과 통화자 사이에서 별다른 이상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실종 여성 역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검찰 송치 이후에도 피의자에 대한 보강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첫 출근을 마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 등을 통해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국회 내부에서는 물론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입법 활동에 임하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도 첫 출근을 마쳤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첫 일정을 전했습니다. 기대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소감과 함께 의원실과 보좌진 회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 사업과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렸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통틀어서는 새만금의 공항과 항만, 철도,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내주 용지, 농생민 용지를 빠른 속도로 개발해서 이 개발의 성과가 김제 부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중요한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의원. 다시 한번 남원과 임실, 순창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가 남다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공공의대 설립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해 곧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실은 옥정호와 치즈 브랜드를 키우고 순창의 경우 이른바 강천산 도로 확장을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농어촌, 산촌의 이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것이고요. 지역 통합을 위해서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정읍 황토현 기념탑과 고창의 무장기 포지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윤준병 의원. 윤 의원 역시 자신의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정읍 고창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2년 묵은 지역 현안인 내장호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와 부창대교 건설 등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 배정을 앞둔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 어디에 포함돼 어떤 역할을 해낼지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정읍시와 전라북도가 SK 넥실리스와 1,200억 원 규모의 육공장 증설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SK 넥실리스 육공장은 올해 8월 착공을 시작해 2022년 1분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약 51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육공장이 완공된다면 연간 9,000톤 규모의 동박 생산이 가능해 SK 넥실리스의 동박 생산 능력은 연간 5만 2천 톤이 됩니다. 검찰이 전북 지역 사립고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교무실무사 34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이 학교 전 교무부장 50살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쯤 B씨 아들의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해 학교장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47% 상승했습니다. 14개 시군 가운데 장수군의 상승률이 7.13%로 가장 높습니다.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와 실제 거래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옛 현대약국 부지로 제곱미터당 705만 원이며 가장 저렴한 곳은 남원시 산동면 대길이 임야로 제곱미터당 221원입니다. 공시지가는 전북도청 홈페이지와 시군 토지관리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여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일부터 차량 배출가스를 특별 단속합니다. 전북도와 시군은 23개 지점에서 화물차와 버스, 학원 차량 등의 배기가스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방식은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정차 비디오 측정이 병행됩니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이 도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들의 모자나 신발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도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며 주문 취소나 반품, 장바구니 비우기 등 불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역 내 맘카페 등 온라인상에서도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쿠팡 이용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 걱정돼요라던가 배송 조회해보면 비평인지 아닌지 떠요. 당분간 쿠팡 안 시키려고요 등의 글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미 주문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고객센터 문의 후 소비자가 직접 결정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전문가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택배를 통한 코로나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이 탄소산업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탄소 융복함 규제 자유특구 지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벤처부의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 심의가 4일 진행됩니다.
이번 심의에 통과되면 중기부 장관 주재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주재 최종 심의 후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도는 탄소 융복합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 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수소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소 공급 경제성 확보를 위한 고압 대용량 수소 저장용기, 이송용 수소 튜브 트레일러 상용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에 나섭니다.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8%를 사업체별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은 유흥업과 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정읍시는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합니다. 지원 기간은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내 업체가 대상입니다. 요금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창군은 납세자가 미환급 사실을 미처 모르거나 주소 불명과 사망 등의 이유로 미환급금이 발생한다며 다음 달 15일까지 재무과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고창군 미환급액은 5만 원 미만이 대부분으로 830건에 3,100여만 원 규모입니다. 전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전북도에 코로나19 특별 모금 성금 4억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동수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마음을 모아준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취약계층 지원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성금은 지역사회 방역과 위생관리, 위기가정 긴급지원비 등에 사용됩니다. 정읍시가 2020년 상반기 귀농 귀촌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3주 동안 합숙교육으로 진행되며 농업에 관한 이론과 실습부터 지역 주민과 융화하는 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 새벽까지는 흐리고 북부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고 낮부터는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순창과 임실 18도, 김제, 부안, 남원과 정읍, 고창은 19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 28도, 김제, 순창, 임실과 정읍, 고창이 29도, 남원은 30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 새벽에 흐리다 낮부터 맑겠는데요. 빨래하기에 대체로 좋겠고요. 세차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날이 덥고 습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조리시설 청결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목요일에 잠깐 비가 내린 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한낮 30도에 육박하는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더 덥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오전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